생강은 수저로 껍질을 살살 긁어서 벗겨주시면 됩니다. 칼을 사용하시는 것보다 수저로 살살 긁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생강 손질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닌데 얘가 작은 데다 마디가 있어서 그런지 왜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특히 생강 손질하는 게 굉장히 귀찮더라고요. 지금은 양이 적어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간편하게 생강 손질하는 것도 영상으로 올려드릴게요. 저 생강의 껍질을 벗길 때 마디마디 사이에 껴있는 흙은 잘 제거해 주셔야 돼요. 자, 어느덧 고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생강 손질이 거의 끝나가네요. 끝! 이렇게 껍질을 벗겨낸 생강은 편썰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생강은 통으로 넣는 것보다 이렇게 편썰기를 해주시는 게 좀 더 잘 우러나온다고 합니다. 썰기 귀찮으시면 통으로 넣으셔도 돼요. 자, 다음은 계피를 손질해 볼게요. 계피도 생강과 동일한 양으로 100g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안쪽에 이렇게 2개씩 겹쳐져 있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하시고 빼주시면 돼요. 이제 계피를 깨끗하게 손질해 줄 건데요. 솔을 이용해서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안과 겉 모두 깨끗이 닦아주시면 돼요. 사실 계피를 손질할 땐 껍질을 벗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껍질에는 약효도 없고 벗겨내면 향이 훨씬 많이 나서 맛과 향에서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한의원에서 약재로 쓸 때는 껍질을 벗겨서 사용한다고 하네요.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아예 겉껍질을 제거하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깨끗이 닦아주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솔로 잘 닦아주셨으면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헹궈주시면 됩니다. 자, 재료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수정가루 만드실 때 계피와 생강만 넣어도 되긴 하지만 여기에 대추를 한 10알 정도만 넣어주시면 좀 더 고급스러운 맛이 납니다. 집에 있으면 넣으시고요.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이제 재료들을 끓여줄 건데요. 저는 조금 큰 다시팩에 재료들을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다시팩에 넣으셔도 되고요. 냄비에 바로 넣고 끓이셔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편한 것 같아서 수정가 만들 때도 다시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생강도 다시팩에 넣어줄게요.
대추도 생강과 같이 넣어줄게요. 자, 이제 끓여줄 건데요. 좀 더 깔끔한 맛을 원하시면 계피와 생강을 각각의 냄비에 따로따로 넣고 끓이신 후 나중에 합쳐주시면 됩니다. 귀찮으시면 한꺼번에 넣고 끓이셔도 돼요. 그래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자, 큰 냄비에 물을 부어주세요. 물은 5리터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준비해 놓은 생강과 계피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제 불을 켜고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50분에서 1시간 정도 끓여주시면 됩니다. 끓는 동안 생강과 계피의 효능도 한번 알아볼게요. 잘 끓게 뚜껑도 닫아주겠습니다. 비타민, 무기질, 폴리페놀이 들어있는 계피는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성질이 따뜻해서 몸 안의 냉기를 없애주고 감기나 염증 같은 증상을 완화시켜줍니다. 계피의 따뜻하고 매운 성질은 겨울에 체온을 상승시켜 면역력을 증진시켜주는 효능과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어서 면역 재기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계피의 유효 성분인 계피알데히드는 선천성 면역계를 억제하여 항암, 항염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한미일 3개국 공동연구팀이 배양된 세포에 계피알데히드를 투여한 결과 암과 염증 유발에 관여하는 세포의 활성을 낮춰 염증 효소와 염증 유발 세포 성장 인자를 만드는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계피알데히드는 몸속 곳곳에 숨어있는 미세 혈관까지 확장시켜서 영양 성분들이 신체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돕고 혈색이 돌도록 도와줘서 동안 피부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계피에는 무려 41가지의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황산화 작용까지 더해져서 피부 노화, 주름 발생을 억제하기 때문에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또한 말초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좋으며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에게도 좋습니다. 소화기관 외에도 빈혈, 수족냉증이나 생리불순 등 자궁을 따뜻하게 만들어서 여성 질환 예방을 도와주며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 때문에 남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중년 남성에게도 좋습니다. 계피는 허약하고 찬 증상을 개선시켜줍니다. 계피의 대표 성분 중 하나인 폴리페놀은 인슐린과 유사해서 천연 인슐린으로 불릴 정도로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같은 성인병 예방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계피가 인슐린의 저항성을 개선해 혈당을 안정시켜주기 때문에 식욕을 억제, 폭식을 방지해주고 지방 비사에 도움을 주어서 다이어트 효능까지 볼 수 있습니다. 생강에는 단백질과 탄수화물, 비타민C, 식이섬유, 칼슘, 칼륨, 엽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살균 및 항염을 통해 나쁜 균을 없애고 염증을 완화시켜줍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며 열을 내리는 효과가 있어 비염, 축농증, 가래, 기침, 기관지염 등 감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강에 들어있는 디아스타즈와 단백질 분해 요소가 소화액의 분비를 자극하고 장 운동을 촉진시키며 구역질과 설사를 치료하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강의 맵싸한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은 각종 병원성균, 특히 티푸스균이나 콜레라균 등의 강한 살균 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생강은 영양분 흡수에 도움을 주는데요. 개인마다 소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흡수할 수 있는 양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생강의 매운맛은 위장과 췌장을 자극해 소화효소를 더욱 활발히 분비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로 먹기는 힘들지만 잘 다려진 수정가를 드시면 계피와 생강의 유효 성분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수정과에는 알코올 성분을 산화 배설하는 데 필요한 과당과 비타민, 또 수분을 가지고 있어서 과음으로 인한 숙취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유효 성분들을 알아봤는데요. 자, 우리 수정과는 얼마나 잘 끓고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50분 정도 지났는데요. 잘 우러난 것 같습니다. 이제 불을 꺼주도록 할게요. 자, 5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지나면 불을 꺼주시면 됩니다. 집게를 사용해서 다시 백을 건져줄게요. 자, 뜨거우니까 손은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생강과 계피를 바로 넣으신 분들은 재료를 좀 사용하셔서 건져주시면 됩니다. 자, 처음 5리터의 물을 넣고 끓여줬는데요. 처음보다 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1리터 정도의 물은 날아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계피와 생강을 따로 끓이신 분들은 건져내시고 큰 냄비에 서로 합쳐주시면 돼요. 그럼 지금처럼 되겠죠? 여기에 설탕 2컵을 넣어줄 건데요. 흑설탕 1컵과 백설탕 1컵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설탕이 좀 풀어지게 저어주시고요. 한번 확 더 끓여줄 거예요. 자, 불을 좀 다시 켜주시고요. 자, 팔팔 한 번 더 끓여주시면 돼요. 이미 뜨거운 상태라 금방 끓어오릅니다. 자, 한 3분 정도 지났는데요. 팔팔 끓어오르고 있어요. 이때 불을 꺼주시면 됩니다. 이제 베란다 같은 곳에 두시고 차갑게 식혀주시면 돼요. 이번엔 수정과랑 너무 잘 어울리는 꽃감 호두마리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먼저 칼로 꽃감의 꼭지 부분을 잘라주세요. 그 다음 가운데 부분을 잘라서 펼쳐주시면 되는데요. 완전히 반으로 잘라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불안하시면 2번에 나눠서 잘라주시면 돼요. 그 다음 곶감의 씨앗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씨앗이 없는 감인데요. 씨앗이 있나 없나 잘 확인하시고 꼭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자로 잘 펴주시고요. 곶감을 말아줄 거예요. 저는 지금 곶감 하나를 사용하는데 3, 4개를 연결해서 하셔도 됩니다. 자, 겹쳐지게 곶감을 펼쳐주시고 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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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겹쳐지게 놓으신 다음에 호두를 얹어서 말아주시면 돼요. 김밥처럼 말면 됩니다. 그냥 말면 모양이 흐트러져서 힘들 수 있으니까 김밥 쌀 때처럼 김말이를 사용해서 말아주시면 좀 더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호두를 싸줄 건데요. 호두 2알을 잘 겹쳐주신 다음에 펼쳐진 곶감의 끄트머리에 올려주신 후 돌돌 말아주시면 됩니다. 자, 천천히 짱짱하게 말아주세요. 자, 이 상태로 바로 썰어 주셔도 되는데 얘가 말캉말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고정을 좀 시켜줄 건데요. 랩을 좀 잘라주시고요. 랩 위에 곶감을 얹은 후 자, 짱짱하게 잘 말아주신 다음에 랩의 양쪽 끝을 잡고 사탕처럼 서로 다른 방향으로 꽈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로 냉동실에서 1시간 정도 굳혀주시면 됩니다. 자, 냉동실에서 꺼내왔어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 한 30분 정도 냉동실에서 굳혔는데요. 1시간 정도 굳혀주시면 훨씬 편하게 잘 썰 수 있습니다. 벗기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썰어 주셔도 되고요. 랩을 제거하고 썰어 주셔도 됩니다. 자, 끝부분은 살짝 잘라 주시고요. 천천히 살살 썰어 주시면 됩니다. 이 짜투리 부분은 그냥 드시면 돼요. 자, 곶감을 썰 때 빵칼을 사용하시면 좀 더 쉽게 자를 수 있습니다.
살살 톡 찌르듯이 쓱싹쓱싹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꽃간말이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예쁘죠? 호두가 가운데 이렇게 딱 박혀 있어야 모양이 예쁘게 나와요. 꽃간말이까지 완성했으니까 저는 수정가트로 갈게요. 수정가를 만든 지 하루 정도가 지났는데요. 와, 테라스에 내놨더니 날이 추워서 그런지 이렇게 살얼음이 꼈어요. 자고로 수정가나 식혜는 이렇게 살얼음이 좀 껴줘야 더 맛있습니다. 수정가가 완성이 됐습니다. 수정가는 천연 소화제이기도 한데요. 특히 명절 같은 경우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될 때 드셔도 도움이 됩니다. 계피와 생강은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식자재예요. 수정가를 자주 드시는 것만으로도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로마 테라피에서도 생강과 계피의 향을 사용해서 염증과 증상을 완화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생강의 진저론 성분은 호흡기 점막 세포를 자극해서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물질을 생성하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에 유명세를 타고 있는 면역 물질인 인터페론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엔 수정가를 자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엄청난 효능과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만드는 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오늘은 수정가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조선시대 임금들은 겨울 수정가를 으뜸으로 여겨서 반드시 챙겨 마셨다고 합니다. 우리도 수정가 잘 챙겨 마시고 왕처럼 살자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